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일입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막 이제 한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 없게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6회 시험일까지 디데이 53일 정도 남았어요. 혹시 두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꼭 보면 한여름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 이 시험이. 그래서 좀 하반기로 이 10월 달이나 이렇게 11월 달로 이렇게 미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덜 힘들 텐데, 너무 막 그냥 그 전기기능장이라는 기능장 시험이 하반기 때는 한여름에 이 힘을 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산업인력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요청을 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좀 밀어버리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더위가 이제 끝난 다음에 좀 많이 해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가서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하반기 때 예전에는요, 그 시험장에서 지병 있으신 분이 이거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광주에 그런 분도 봤고요. 참 너무 힘든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을 10월 달이나 11월 달로 미뤄라. 62회 때 그때 이제 하반기 62회 때 시험 때 그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시험이다 보니까 요거를 10월 말이나 11월 달로, 11월 초로 이렇게 밀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반기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겠죠? 그래서 더위가 끝난 다음에 또 열심히 또 하면 되니까, 힘드는 거는.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최고 더울 그 한여름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명작 XGB PLC 정석 3 필요하신 분은요, 여기 좌측에 게시판에 보면요, 벼룩 시장 및 무료 나눔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23,000원 입금해 주시고요. 지금 20부 딱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인쇄를 해서 20부 보내드릴 테니까, 예, 입금해 준 순서대로 마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금을 해주시면은 여기 써놓으시면, 아우, 이거 개인정보 보이면 안 된다. 그지? 개인정보 보이면 안 되니까, 댓글 써주시고 꼭 자물쇠 잠궈 놓으십시오. 자물쇠를 이렇게 잠궈 놓으면은, 자물쇠가 있어요. 에? 자물쇠가, 자물쇠가 어떤 거냐면, 여기는 개인정보 보이니까 제가 딴 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는 댓글 써놓지 마십시오. 교재 클릭하면은요, 그거 써놓는 자리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댓글 써놓는데 보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옆에 자물쇠 있죠. 지금 열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이럴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면. 그런데 잠가버리면은 이 운용자하고 본인만 딱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봅니다. 그게 비밀글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글 설정. 그래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잠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쓰고 나서 등록을 해버리면은, 지금 잠궈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하고 운영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봅니다. 요거 꼭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닫아놔라. 요거 열어놓지 말고 닫아놔라. 요거에 클릭해서 그래가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물쇠가 이제 물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운영자만 볼 수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진 않죠. 그렇게 해 놓으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왜 전기기능장 작업형 시험 도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필답형 뭐 걷어가니까 그렇다고 쳐도, 필답형도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을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작업형 시험 문제를.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차피 그거는 시험지를 걷어가지 말고 수험생들한테 줘도 다음날 시험 문제가 바뀌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험지가 다음날은 바뀌어요. 바뀌면은 그 전날에 시험 본 걸 본다고 해서 뭐 참고는 좀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서 전날 시험지가 다음날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뭐 비슷한 거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시험생들한테 그 너덜너덜한 그 작업해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한 그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걷어가요. 왜 시험지를 수험생들한테 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기경장 시험지를 갖다 도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산업인력가용단이야 뭐 변명거리 여러 가지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시험지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걸 생각을 해보다가 왜 저 사람들이 이 도면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에 그 59회 때인가 60회 때인가 제가 한번 그 출제 오류 때문에 그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가용단 그 직원이 그 담당 그 출제팀의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내용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 출제 오류지 않느냐, 응? 그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출제 오류 난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대꾸도 하지 않아요. 왜? 뭐 출제 오류 난 것에 대해서 출제 오류가 났다고 인정할 수도 없잖아. 걔네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그 문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는 사람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래요. 그냥 막 뭐라고 하면서 막 밝히는 거야. 밝히라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갑자기 내가 출제 오류 때문에 그걸 묻고 있는데 시험지를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얻었냐, 그거를 시험지를 갖다가 배포시킨 자를 갖다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딱 그냥 끊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오류를 가지고서 항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지가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항의를 하려니까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지 어디서 빼왔는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고발한다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시험지 뺐다고 고발한다고.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참 봐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출제 오류된 도면을 가지고서 출제 오류에 대한 인정을 하지를 않고 그거에 대해 따지지도 않고 시험 문제 어디서 났냐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가 이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풀리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은요 이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출제 오류 때문에, 출제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뭡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막기 위해서. 일단 소송을 하려면 시험지 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본을 갖다 놓고서 이게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산업인력가용단은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뺐느냐 하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막 고소를 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니까 아예 출제 오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더라고.
참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응?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은요 썩은 부정집단이에요. 응? 자기들의 출제 오류가 난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도 않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험자들이 이제 시험지를 어디서 뺐느냐 막고소를 해서 그걸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막아왔던 겁니다. 원래 이 정기기능장 시험 도면은요 날마다 이제 변경을 둬 가지고 다른 문제를 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날 나왔던 거를 보고 간다고 해서 다음날 그 문제가 똑같지를 않으니까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날 문제를 갖다가 시험 끝나고 나서는 수험생들한테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다 수거를 해가는 이유가 뭐냐. 수험생들이 그걸 가지고서 출제 오류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글씨 틀리고 출제 오류 난 거 그거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제 오류 낸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 얘기야. 방법이 없어, 걔네들도. 행정소송이 계속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계속 행정소송이 막 몇백 건씩 막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출제 오류가 났다는 거 인정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막기 위해서 출제 오류가 난 거에 소송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시험지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출제 오류가 났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벌이려고 그러면요 일단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잘못됐느냐 하고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원도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도를 가지고서 출제 오류가 났다고 행정소송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원도를 갖다 놓고서 재판을 벌여야 되니까 그린 거나 이런 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어디서 뺐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당신을 고발한다. 당신이 소송하면 우리도 고발한다. 이런 입장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한마디로 정말 나쁜 놈들이죠.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니까 나한테. 응? 그때가 60회 때인가 59회 때였었어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니까 내가. 나도 이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원들은요 전부 다 시험지를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감독관 통해서 또는 뭐 관리위원 통해서 산업인력과 직원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는데 출제 오류가 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맞고서 나갈까봐 힘든 얘기지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썩어도 정말 썩었다. 정말 부정 집단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요 정기기능장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절대로 공개를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개를 하면은 행정소송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니까 출제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재판을 받으니까. 그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걔네들. 저한테도 분명히 출제 오류 때문에 그렇게 싸우니까 나중에 가서는 당신 그거 문제 어디서 얻었는지 밝히라는 거야.
고소한다고. 참 내가 봐도 출제 오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기네들이 살펴보고서 잘못됐다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뭐예요? 그 문제 누가 줬냐 누가 뺐냐 그거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과연 검정기관으로서 옳은 사람들입니까? 썩은 부정집단의 뭡니까? 부정집단의 이런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자격증을 검정하는 국가기술 자격을 검정하는 단체 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부 산하기관이죠. 그런데 그런 데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참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개별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행정소송하는 거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 개별적으로 행정소송 해가지고 그런 거는 맞고서 당할 수가 있어. 원도를 가지고서 뭡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린 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먼저 그린 걸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원도를 가져와서 그거 비교 작업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럼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니다 그럴 거 아니야. 글씨 하나라도 뭐 틀리거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거는 원도가 아니라서 이건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걔네들이 또 그 짓을 할 거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행정소송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어. 만약 그 원도를 가지고서 하면 딱 좋은데 원도를 가지고서 하면 그거 어디서 뺐냐 해가지고 위계공무집행 바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를 각오로 한다. 내가 처벌 받을 각오로 한다.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벌인다. 그러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수험자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험지를 뺐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잘못했어요. 개별로 그렇게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갖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행정소송한다, 행정심판한다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걔네들 말은 그래. 아니 출제 오류나고 뭐 했으면은 뭐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들고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야. 시간만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별 행동으로 하면 안 돼요. 단체 행동을 해야 돼.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의를 하는 거야. 정부에다가 청와대나 이런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면은 이제 항의를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백 명이 200~300명이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의를 집중적으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면 55회 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항의를 했었었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한 명씩 계속 했다라는 거야. 단체적으로 행동을 안 했어. 개별로 계속 그냥 전화하고 뭐하고 일단 민원 내고 이렇게 했는 거야. 개별로. 그러면 걔네들은 그 개별로 한 그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앵무새처럼 말이야. 앵무새처럼 딱 그 글씨 하나 딱 출제 오류는 없습니다 하고서 딱 해서 그것만 보내고 딱 말아버려. 그럼 끝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로 항의를 해도 소송을 해도 절대로 혼자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은 원도가 있어야 되는데 원도를 갖다가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산업인력가공단에서 맞고소를 해버립니다. 예? 시험지 뺐다고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봤는데 정부에다가 집중적으로 항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걔네들은 특별감사라는 걸 합니다. 특별감사라는 걸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시켜가지고 산업별가공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폴리텍이나 어떤 뭐 폴리텍 교수나 어디 뭐 공업고등학교 뭐 저 선생이나 누구나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지들 아는 사람들 있잖아. 뽑아다 데려다가 도면 검토시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능장 문제는요, 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이거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응? 기능장을 집중적으로 잘, 교육을 많이 하고, 이 기능장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응?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 기능장을 갖다가, 그 시험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던 애들, 그 사람들이 기능장 시험 문제를 뭘 얼마나 한다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왜냐면,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교육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돈 타먹는 게 있어, 폴리텍 같은 데는. 학원들이나 직업전문학교는. 응? 사업주 위탁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이, 산업일가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목줄을 걔네들이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걔네들이 또 산업인력가공단이나 또는 폴리텍 이런 뭐 무슨 그런 데서 검정원이가 그런 데서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사교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같은 애들이야,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서 특별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검토를 하잖아. 검토를 하면은 그냥 출제율은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버려 그냥. 그럼 끝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특별 감사를 그렇게 시키면 안 돼. 민간에서 해야 된다니까. 민간. 우리 수험자 측에서 해야지. 절대로 산업인력가공단 내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검토하게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름이 누군가를 명단을 밝혀야 돼. 밝히지도 않고서 말이야,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안 밝혀요, 절대로. 어떤 자가 도대체 그런 엉터리 도면에다가 출제 오류가 없다고 도장을 55회 때 찍었는지 밝히라고 그랬는데도 안 밝혀요. 절대로. 도대체 한글도 틀려가지고 말이야. 이 시퀀스 헤로도하고 동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작 설명하고요. 서로 틀려요. 서로. 그러면 출제 오류 100% 맞는 거 아니야? 글씨가 틀린 것 자체가 동작하고요. 동작 이렇게 동작이 써 있어요. 동작 설명에. 그거하고 시퀀스 헤로도하고 완전히 180도 완전히 틀리다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100% 출제오류는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출제오류는 없다고 도장을 찍어버리다니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놈인가. 어떤 미친놈인가. 어떤 놈이 이런 도면에다가 출제오류는 없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었는지 55회 때 그 자들을 밝히란 말이야. 어디 폴리텍 교수고, 어디 학교에서 나오고 어떤 놈이, 그런 거지 같은 그 문제에다가, 잘못된 문제에다가 출제오류는 없다고 했는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업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봐도 이건 출제오류 100% 맞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출제오류를 가지고서 출제오류는 없다고 한단 말이야? 그때 이거 55회 때 특별감사했을 때 말이야. 생각을 해봐. 산업인력가공단이 그 짓을 하더라니까. 그러니 뭐예요? 이게 썩은 부정 집단이 아니고 뭐냐 이 얘기야.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이 썩은 놈들이야 이거야. 안 그래요? 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분노를 했어요, 정말. 야, 어떻게 이게 국가가세다. 참, 학문을 이렇게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문제에다가 출제오류는 없다고 도장을 찍어버리나. 과연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가. 이거 뭐 스펙만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어디 대학교 교수다 뭐다 하면서 말이야. 나와서 그렇게 했는가 본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명단을 밝혀라. 근데 명단도 안 밝히고 개인정보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누가 도장을 찍었냐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출제오류는 없습니다 하고서 앵무새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했죠. 기가 막혀요. 내가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산업인력가용단은요, 절대로 전기공장 시험 문제에 대해서 도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냐?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에 걸릴 거니까. 잘못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문제가. 출제 오류 맞아요. 글씨 하나만 틀려도 출제 오류인 거야. 아니, 시퀀스 에러도 하고 동작 설명하고 틀려요. 틀리면은 출제 오류 아니에요, 그거? 100% 출제 오류 맞죠? 네. 글씨가 틀렸는데 동작 설명이 틀렸어. 이거랑 시퀀스 에러도랑 출제 오류 100%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우기고 수험자들을 우롱하고 장난질해 먹고, 이게 과연 이 자격증 검증 기관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죠. 썩었다니까. 썩은 부정 집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 말이 아닙니까? 맞죠. 제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14년을 지켜봤는데요. 수험생들 가르치고 수험생들 시험장 보내고 시험 잘 보기만을 바라고 그랬는데, 뭐 출제부터 엉망이니 출제부터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들 그 부정감독관이 날뛰고, 참 아유 가관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학원놈들이 또 나서가지고 그 뭣도 모르는 학원놈들이 전기기능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맨날 필답형이나 집어넣고, 아이고 아니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이 산업인력가용단이 얘네들이 제일 잘못했다 지금까지. 예?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참 착해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질 않아요. 끝까지 싸우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지. 개별적으로 몇몇 항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단체 행동을 해야 돼. 청와대에다 그냥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민간 쪽에서 하게끔 해야 돼. 민간 쪽에서 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인력가용은 내세우는 뭐 누구 명단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출제 오류에 대해서 도장 찍게 하면 안 돼요. 응? 썩은 놈들이야, 그 놈들도. 그 의자들은 대학교 교수나 선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학문을 왜곡하는 사람이요. 곡화가세요, 곡화가세. 응? 그것들이 어떻게 교수라고 할 수 있나? 폴텍 교수라고 할 수 있고. 와, 썩었더라고 정말. 썩은 놈들이야, 썩은 놈들. 참 부끄러운 일이야 정말. 그때 55회 때 출제 오류는 없다고 도장 찍은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 5명인가 있다며. 그자들 부끄럽지 않나? 도대체? 부끄럽지가 않냐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응? 아, 나 이거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딱 보고서, 검토해보고서, 이거 잘못됐다. 응?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아니, 왜 출제오류는 없다 거짓말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 산업인력까지 시켰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국장이라는 놈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지. 만일 내 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때 특별감사했다는 도장 찍은 사람들 있잖아. 다 데려다 놓고서 나하고 얘기를 해봐. 도면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딱딱 짚어줄게. 전부 다. 응? 그렇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숨기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출제 오류난 걸 갖다가, 이렇게 항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도 공개를 안 하고.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가용단은 이제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요, 자기네들 이제 출제 오류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걸리면은 골치 아프니까 시험 문제는 공개를 안 할 겁니다. 기능장 시험은요, 도면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자격증들 있지 않습니까? 따기 힘든 자격증들은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런 문제일수록 출제 오류가 없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출제 오류는 다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원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 좀 맞고소를 해서 이제 맞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짓은 정말 뭡니까 나쁘다 못돼 먹었다 이거는 뭐 산업별 깔고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정기기장 그 작업형 시험 도면을 갖다가 공개를 하지 않고 뭐 필답형도 어차피 뭐 거기다 써서 제출하니까 그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다음날 시험 문제 바뀌어도 뭐 그 시험 문제 끝나고 나 주지도 않는 이유가 다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 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안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빼다가 보려고 막 학원들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또 60에 또 걸려가지고 이렇게 처벌 받는 경우도 생겼고, 이렇게 됐잖아. 봐봐. 아예 공개를 하면은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 시험 끝나고서 가져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 시험 끝나기 전에 가져가면 안 되지. 그지? 시험 끝나고서 가져가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에 걸릴까봐 얘네들 그걸 막고자 이 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밝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려면은요, 집단 행동을 해야 돼요. 집단 행동을 하고 항의를 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제 그 집단 행동을 해서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 변동도 되지도 않고 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인력가공단 요놈들이 복수를 해요. 복수를. 그때 이제 55회 때 뭡니까 이제 항의를 많이 하니까 56회 때 좀 어려운 문제를 냈죠. 그거 참 어려웠습니다. 56회 때 그런 문제들이. 참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문제지. 지금 같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참 말이 안 된다. 참 그런 문제, 지저분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낼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면은 이제 문제 어렵게 낸다. 이렇게 또 한다니까, 얘네들이. 아주 못되면 못 놈들, 이 새끼들이. 정말.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문제를 똑바로 잘 내면 돼. 문제를 난이도에 맞춰서 똑바로 잘 내면 돼. 시퀀스가 좀 쉬우면은 PLC를 좀 난이도 있게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LC가 쉬우면은 시퀀스를 좀 작업량이 조금 있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못 맞추더라니까. 왜? 비전문가들이 내니까, 비전문가들이 출제를 내고 그걸 검토를 하고 자빠졌으니 참 앞이 깝깝합니다. 진짜 내가 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개별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개별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단체 행동을 해서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업인력가공단, 한국산업인력가공단에서 이렇게 자격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약자입니다. 약자야. 걔네들이 뭐 다 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맨날 우리 수험자 탓으로 다 돌려가지고
피해는 전부 다 수험자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단체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행동해봐야 하나도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바꿔지고 좋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이 막 그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 출제를 내서 그래.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저기 말이야 그 공업고등학교 나온 애들 있잖아. 그 저기 막 그 저기 뭐 폴텍 출신 애들이 막 그 출제를 낸다고. 그러니 뭐 걔네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기피했어 뭐 아주 그냥 꼼꼼하게 잘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 뭐 폴리텍에도 다니는 똑똑한 애들 있을 거예요. 걔네들 제외하고 뭐 지들 아는 놈끼리 뭐 해먹고 그러는 건데 생각을 해봐. 똘똘한 애는 빼고 못하는 애들만 된다니까. 희한해. 내가 봐도 시어머니 거지 같아. 내가 봐도 지금까지 봐도.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이놈들을 진짜 출제자부터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봐도 출제자가 소양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뭐 물론 산업인과 입장에서도 이 뭐 돈을 조금 주고서 출제를 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 돈을 많이 주면은 좋은 문제를 많이 내겠지 누군가. 그런데 이제 돈을 조금 주니까 안 하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죠. 비용과 이제 그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지 아마도. 하여튼 그 정기능장의 이런 그 어두운 흑 역사를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해서 후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산업일관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썩었다, 부정 집단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 단체 행동을 하라. 집단 행동을 해서 어떻습니까? 항의를 해야 된다. 정부에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산업일가공단이 지금까지 우리 수험자들을 우롱해 먹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개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마치고 이따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